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교육부 시각장애인 교육권 보장 구체적 계획 수립해야 국립특수교육원 내 교과용 도서 대체 자료 지원센터 설립 초중등 교육법 교과용 도서 규정 개정 출판사의 표준 준수 의무화할 것 등 촉구 교과서 공동대응 그룹 권익위 권고안 환영 논평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 변경 복지로서 간편 신청 활동지원 자격갱신 본인 부담금 변경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 셋. 장애인 참정권 보장 강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발의 장애 유형별 맞춤 대책 구체화 최보윤 의원 대표 발의. 넷. 한국정부 CRPD 위원회 권고 이행 2년 연속 1.8% 그쳐 부분 이행 16개 합쳐도 이행률 16.5%로 저조. CRPD 이행지표 개발연대 최종 견해 2차 연도 이행 모니터링 결과 발표. 5. 김예지 의원 모두를 위한 의정보고서 발간 다양한 장애 유형별 제작. 6. 전시연계 시각 비장애인 교육 프로 시선 너머의 이야기 서울시립미술관 2월 13일과 15일 진행 2월 2일까지 시각 비장애인 10명씩 모집. 첫 번째 소식입니다. 모두를 위한 교과서 공동대응그룹은 1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작 보급 불합리 개선 방안에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1월 15일 발표하고 교육부의 권익위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과서 대응그룹은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 이하 장교조, 한국시각장애교사회, 한국의료교육학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단체입니다. 2024년 5월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교과용 도서 대체자료의 적기 제작 및 보급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 학생과 교사의 교과서 접근권 보장을 위해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오고 있습니다. 교과서 대응그룹은 전체 교과서의 26.6%만이 시각장애인용으로 제작되고 그나마 제작 기간이 최소 2주에서 8주가 소요되는 현실에서 권익위 권고는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며 시각장애 학생 및 교사들에게 화재 현장에 나타난 소방관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어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에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교과서에 시각장애인용 파일을 제작하라는 권고와 정부 차원의 국가표준 규정과 의무 납본제도 도입 제안은 그간 교과서 대응그룹이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에 제안해온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교과서 대응그룹은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이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실행을 위한 핵심 개선 사항으로 국립특수교육원 내 교과용 도서 대체자료 지원센터 설립, 초중등 교육법 및 교과용 도서 규정 개정, 출판사의 표준 준수 의무화, 에듀에이블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교과서 대응그룹은 고교학점제, AI 디지털 교과서 등 새 교육과정 및 교과서가 도입되는 현 시점에서 대체자료 미비는 학습권 박탈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각 출판사들로 시각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표준을 준수한 디지털 파일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자격갱신, 등급 변경, 본인 부담금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1월 17일 밝혔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15만 9천 명 장애인들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월 평균 8,400여 명이 등급 변경, 자격갱신, 본인 부담금 변경을 위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은 자격 취득 이후 신체 또는 정신기능 상태, 생활환경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갱신은 3년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자격 취득 시 산정되며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변동으로 재산정이 필요할 경우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 확대로 외부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이 복지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은 방문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이 더 많은 복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실효성이 부족한 장애인 편의 제공 규정을 보완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 대책을 구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참정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월 21일 장애인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누구나 어려움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장애 유형별로 제공해야 할 편의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발달장애 선거인을 위한 예비 후보자 공약집, 선거 공보, 선거 공약서를 별도로 작성,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거운동 방송 광고, 후보자 연설, 공개장소 연설 대담, 각급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간 대담 토론회에서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한국 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한국 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지 아니한 자에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각급 선거방송 토론위원 주간 대담 토론회 시 한국 수어 통역사를 2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투표소 제외 투표소 설치 시 고령자,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승강기 및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이 있고 투표하기 편리한 곳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기관, 시설 안에 기표소에 참관인이 없을 경우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중 1명을 지정하거나 관할구역 선거권자 중 1명을 선정하여 기표소 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며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인 선거인을 위해 그림 투표용지를 제작 사용하거나 투표용지에 후보자 소속 정당을 나타내는 마크나 심벌 표시를 기재하도록 하고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 또는 고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은 그 가족, 본인이 지명한 이인 또는 공적 보조원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최보윤 의원은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지만 그간 장애인들은 모호한 법 조항으로 인해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며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CRPD 제29조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정치적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권리 및 기회를 보장한다와의 국내법 조화를 실천하고 모든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권고한 내용의 이행률이 2년 연속 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애포럼 등 16개 장애인권단체 및 법률가 단체로 구성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 견해 이행지표 개발연대는 1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7관담회실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약칭 유엔 CRPD 최종 견해지표 2차 연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24일에서 25일 유엔 CRPD 이행 상황을 담은 2, 3차 정부 보고서 병합 심의를 받았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유엔 CRPD 이행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 견해를 같은 해 9월 9일 채택했습니다. 최종 견해는 당사국이 당면한 긴급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는 권고를 담고 있어 그 자체로도 유엔 CRPD 이행의 지표가 됩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권고한 73개 번호로 구성된 최종 견해 중 우려, 제언, 일반적 사항 등을 제시한 37개는 제외하고 구체적인 권고 내용이 포함된 36개 최종 견해를 중심으로 지표를 개발해 최종 111개를 선정해 모니터링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2024년 기준 권고사항 중 이행된 지표는 유엔 CRPD 선택 의정서 비준과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여성 및 소녀를 위한 접근 가능한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지표 2개뿐이었습니다. 이행률로 따지면 1.8%인데 이는 한 해 전인 2023년과 같은 수치입니다. 부분적으로 이행된 지표 16개를 합쳐도 이행률은 16.5%로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행은 아니어도 2023년 대비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은 지표로는 국가 수준의 아동 청소년 복지정책 내 장애아동 지원 사항 반영 비율, 거주시설 예산 대비 아동 포함 탈시설 전략 이행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예산의 비율 등 8개가 포함됐습니다. 반대로 전체 국민 대비 발달장애인 자살률, 실종사건 발생 비율, 빈곤율, 전체 국민 대비 장애인 투표율 등 11개 지표는 1년 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UN CRPD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지표인 장애인의 다중적, 교차적 차별 해소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 장애인 권리 관련 소송 패소 장애인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 및 변제 시스템 마련 등 공정한 보상제도 실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절차, 지침 마련, 모니터링 결과 모두 미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의 경우 17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도 위 내용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표 다수가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1월 16일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2024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매년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베리어 프리 의정보고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정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의정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며 발달장애인이 읽기 쉽게 제작한 이지리드 형태의 의정보고서를 별도로 제작했습니다. 이지리드 형태로 제작된 의정보고서는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외국인, 어린이, 어르신 등 말과 글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들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지리드 의정보고서는 의정활동, 보고서, 법안, 발의 등 자주 등장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고유명사와 전문용어는 그대로 쓰되 한 문장에 최대한 한 가지 정보만 담고 그림을 넣어 이해를 돕습니다. 아울러 소리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정보고서에 QR코드를 삽입해 설명자료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정보고 영상에는 음성 해설과 자막을 함께 제공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영상도 추가해 정보 접근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UN 장애인 권리협약 제9조와 제29조에서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으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접근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의정자료를 제작할 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 전시연계 교육 프로그램인 시선 너머의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2월 13일과 15일 오후 2시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김성환 괴인정과 연계해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쌍을 이뤄 소리와 촉각을 통해 전시를 관람합니다. 비정형적으로 구성된 전시실 공간 곳곳의 벽면, 통로, 계단에 다양한 구조를 따라가며 다양한 촉각적 형태를 감각하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후 룸 3으로 이동해 음성 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영상 작품을 감상합니다. 다양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카펫과 나무 등으로 구성된 전시장에서 자유로운 자세로 감상하고 작품의 맥락과 정보를 받아들이며 감각되는 느낌들을 참가자들 간 교차,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비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에게 작품 및 전시 공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며 이전에 인식하지 못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울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 또한 다채롭게 전시를 감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음성 해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음성 해설, 화면 해설 작가인 서수연 해설사가 맡습니다. 한편 서울시립미술관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람을 2월 2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시각장애인 10명, 비장애인 10명, 총 20명으로 서울시립미술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선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미술관 전시교육과 전화 02-2124-8938 또는 02-2124-8941 이메일 영어 소문자 h 숫자 950301 @ 영어 소문자 citizen.seoul.kr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리로 보는 뉴스를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